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참 많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되고 또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고대 마야 문명이랑 요즘 우리 커플들이랑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안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선물이라는 아주 오래된 관습이요, 오늘날 우리 관계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전 세계의 정말 다양한 문화들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주는 이 행위가요, 어떤 문화권이든 또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정말 보편적인 거죠. 자, 그럼 이 보편적인 사랑의 언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레드라는 청년이에요. 안타깝게도 다이너마이트 낚시 사고로 한 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프레드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프레드가 선물을 하나 건넸는데요. 글쎄, 그의 동생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따온 초록색 코코넛을 그 자리에서 바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이 소박하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환대,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프레드는 그렇게 갓 딴 코코넛 주스를 건네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맛있지요? 정말 짧고 간단한 말이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우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됐을 때 프레드가 마지막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닷물에 오랫동안 달아서 아주 매끄러워진 유목 한 조각이었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나눔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강력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프레드의 코코넛이나 유목처럼 어떤 물건들은 그냥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평범한 물건들을 진짜 특별한 선물로 만드는 걸까요? 선물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절대 가격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진짜 선물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아이가 길 가다가 엄마 주려고 꺾어온 꽃 한 송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아주 비싼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어떨까요? 사실 둘 다 당신의 사랑이에요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본질은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상징들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없어지거나 거부당했을 때의 파괴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선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건 우리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한 남편이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제게 결혼 반지를 집어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갔을 때, 아, 우리 결혼이 끝났구나, 위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결혼 반지 하나가 이미 무너져 내린 결혼 생활 전체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강력한 선물이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선물, 다시 말해 나 자신의 존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요,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니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니는 이렇게 말해요. 제 남편 도는요, 저보다 야구를 더 사랑해요. 글쎄, 우리 아이가 태어난 그날에도 야구 경기를 하러 갔다니까요. 제니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내 곁에 없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남편 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돈은, 아니, 아이 태어날 때 분명히 옆에 있었잖아. 나는 그냥 이 기쁜 소식을 팀원들하고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상처받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통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때로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말이나 선물보다 강력한 사랑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필요한 순간에 곁에 없으면 상대방은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부부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라고 말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케이트라는 아내는요, 결혼 생활이 너무 공허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이렇게요. 남편 더그는 너무 완고하고 감정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세미나에 다녀온 뒤에 남편 더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몰래 일주일간의 비밀 실험을 시작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월요일에는 퇴근길에 장미 한 송이를 쓱 건네고요. 화요일에는 전화를 걸어서 오늘 저녁에 피자 사갈까 물어봐요. 수요일엔 예쁜 화분을, 목요일엔 사랑한다는 짧은 카드를, 그리고 금요일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쿠키를 깜짝 선물로 사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이어진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주일간의 작은 실험 끝에 더그는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아내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였구나. 내가 연애할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이 언어를 써주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내의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3년이 지난 후에도 케이트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 사랑 탱크는 이제 넘쳐 흐를 정도예요. 아이들이 저희를 인꼬부부라고 부른다니까요. 더그는 그날 이후로 3년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야기를 듣고 와, 나는 선물 주는 거 진짜 못하는데 하고 걱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요, 이 선물이 배우기가 가장 쉬운 언어 중 하나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도 선물 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우선 파트너가 저거 예쁘다 하고 지나가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흘려듣지 말고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 비싼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을 걷다가 발견한 예쁜 돌멩이나 깃털, 꽃 한 송이도 정말 강력한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존재의 선물. 상대방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여기 네 곁에 있어 하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결국 선물이라는 건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넬 다음 선물은 어떤 이야기를 담게 될까요?